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 동구의 사회복지시설이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인천 동구청의 독단적인 계약 파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이흥수 동구청장을 공천한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동구청의 독단적인 사회복지시설 위탁 파기 및 직영화 추진에 대해 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천 동구 이흥수 구청장을 공천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동구청의 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16일 동구청은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해 위탁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해 12월 말을 끝으로 폐쇄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대위는 이러한 동구청의 일방적인 직영화 추진을 반대하며 동구주민 14,440인에게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 폐쇄 반대서명을 받았고 5차례 동안 동구청장 면담 요청 및 주민토론에 참석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됐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을 공천한 새누리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흥수 동구청장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요지부동이다. 우리는 이렇듯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공천한 새누리당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대위는 새누리당 인천시당 박종식 사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자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들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합니다. 또한 수급자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등급별 급여도 함께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내년 2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약 3%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상안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안의 내년도 인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8,810원,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이전까지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는 13,210원입니다. 한편 수가 인상에 따른 수급자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1등급의 경우 104만 원으로, 2등급은 83만 4천 원, 3등급은 62만 8천 원, 4등급은 42만 2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는 64만 3천 원에서 최대 241만 1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기 안산시의회가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동 장애인지원센터 증축 공사비를 전액 삭감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산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시의회가 애초 지원센터를 증축하기로 했던 계획을 무시하고 공사비 2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3만 5천 명 장애인의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인 만큼 시의회는 즉각 증축 예산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비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 추경 때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고등학생에게 지원한 학비가 지난해보다 줄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 465만 명에게 모두 3조 2,889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별 항목을 비교한 결과 입학료나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고교 학비는 지난해보다 약 2.7%가 감소한 4,050억 원이었고 반면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2,468억 원 증가한 2조 6,384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약 40만 명의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한대 식품영양과 김영성 교수팀이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간장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3분의 간장이 혼합된 간장 사용률이 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합 간장은 화학적으로 제조된 3분의 간장을 70% 이상 섞어 만든 저급 간장으로 여기에 포함된 3분의 간장은 발암 물질과 식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맛이 발달되는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미각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사 출입구에 점자 안내판을 점자 블록과 연계해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자동 출입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설치된 시설은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설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한편 산후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내년은 양의 해죠. 새해를 앞두고 요즘 대관령에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가 전합니다. 양들이 맛있게 건초를 되새김질합니다. 어린이는 고사리 손으로 먹이를 주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양들은 흘러내린 건초까지 여유롭게 받아먹습니다. 2015년 청양해를 앞두고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 대관령 초원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애기 아빠가 양띠인데요. 저희 세 식구 모두 다 건강하고 별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2014년. 탐방객들은 사이좋게 먹이를 먹는 양을 마주하며 잠시 시름을 잊어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건강과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빌어봅니다. 식구 남자 두 분이서 다 양띠인데 이번에 사위를 새로 맞이했습니다. 그 사위가 또 양띠예요. 그래서 양띠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내년에 아주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국민. 새해에는 양들처럼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꿈꿔봅니다. 요새 다들 살기가 각박한 것 같은데 온 가족들 다 건강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서 각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꾸릴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세대 공감, 꽃보다 할매를 주제로 2014 경상북도 여성시대 정책 콘서트가 지난 23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세대부터 3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버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 명사초청 이야기가 있는 특강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특강자로 나선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박혜란 이사장은 새로 쓰는 인생 설계서를 주제로 나이 든다는 것의 가치와 새로운 인생 설계를 통해 인생 이모작 경영과 자신감 비법을 특강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행사가 경북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 세대 간 소통의 한가운데 있는 할매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세대 공감과 꽃보다 아름다운 할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합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올해 겨울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가볼 만한 곳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가 발표한 겨울철 가볼 만한 곳은 송년 불꽃축제 등 겨울축제 6곳, 신년 해맞이 명소 3곳, 겨울방학 아이와 가볼 만한 곳 5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 빌라잡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이웃사랑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재학생,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배추 800포기에 김장을 담궜으며 이날 담은 김장김치는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2014 포항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선수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도민체전 6연패 달성에 기여한 권혁찬 전 포항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공로상을, 경북 도민체전에서 여학생부 자유형 200m 신기록을 세운 경북체육고등학교 김가을 양 등 100여 명이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체육인들의 땀방울이 지역 위상선양에 크게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으로 체육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남일 경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공대상 시상식 및 기업인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기업 경영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큰 기업인과 단체에게 상공대상을 시상했으며 특히 공로 부분 시상에는 경주시청 경제진흥과 윤종건 지방행정주사부가 수상해 경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1078호 장애인 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에 위치한 송파중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기사입니다. 장에게는 해당 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없었음에도 당시 교과목 교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교사와 학교 측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장에게는 송파교육지원청에 해당 학교의 징계 조치와 공개 사과 등의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BS 방송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제작한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DVD를 보급합니다. DVD에는 음성 해설과 설명 자막, 그림 등이 포함돼 있어 이해하기가 쉽도록 제작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 DVD를 전국의 특수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EBS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장애인 신문에서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올 한해 끊이지 않고 발생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발달장애인법, UN 장애인 권리협약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크리스마스 트리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루돌프 소방차가 등장했습니다. 전주 덕진 소방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입니다. 소방소 내 모든 대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소아병동을 찾아 선물도 주고 공연도 펼친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을 전후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성탄절 그리고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